노노강독 117번째 시간 자료편의 22장에서 24장을 보겠습니다. 22장입니다. 자왈 남인 유언왈 인이 무항이면 불가이 작무의니라 하니 선부인저 불항 기덕이면 혹 승지 수라하니 자왈 불점이의니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남쪽 지방 사람들에게 이런 말이 있다. 사람이 만약, 이게 만약이란 뜻입니다. 사람이 만약 항상성이 없으면, 항상되지 않으면 무당이나 의사도 될 수 없다 라는 말이 있는데, 훌륭하구나 이런 말이죠. 훌륭한 말이로다 이런 뜻이죠. 덕을 항상 간직하지 않으면 이 혹승지수가 일단 주자들에서 가면 어떤 사람이 부끄러움을 주게 된다. 부끄러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점치지 않을 뿐이다. 제 해석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이 22장은 다 이상해요. 그 22장이 해석이 여러 가지로 되지만 잘 조화가 안 되기로 유명한 장입니다. 이 장의 어려움은 어디서 오냐면 남방의 속담을 첫 번째로 인용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주역 한꾀 9.3의 효사에 나오는 글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 맨 끝에 나오는 자왈 불점이인이라고 어떻게 통일성을 줘야 될지가 관건인데 통일성 주기가 되게 힘들어요. 어떻게는 얽어매긴 하는데 이게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주자도 이거에 대해서는 미상이다. 주자도 뭐라 그러죠? 포기했다 그러나? 주자도 미상이다 이게 생각 아니군요. 주자도 미상이다. 상세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주석까지 달라 들었는데 어쨌든 잘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해석 차이도 약간 있어요. 주자는 만약 사람이 항상성인지 이건 이제 항심으로 보기도 하는데 사람이 항상 되지 않으면 무나 의가 이게 작을 되다로 봤어요. 되다. 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이 항상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한대 해석을 보면 이 작을 되다로 보지 않고 사람이 만약 항상된 마음이나 항상된 태도, 이 항상성이 없으면 무당이나 의사도 그를 고칠 수가 없다고 봤어요. 전혀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를 치료하는데 이 환자가 치료받을 때에도 이 어떤 항상성을 가지고 있어야 이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된 거죠. 제가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의에 대해서도 주자는 이제 무사와 무당과 의사에서 둘로 나눴는데 두 가지로 봤는데 이제 청대 사람들은 이제 고대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옛날에는 무당과 의사가 똑같은 거였다. 무사 역할도 하고 의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건 나눌 필요 없어서 하나를 보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이 작구에서 해석해서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혹 승지수라 이것도 이제 해석이 갈라지죠. 주자는 혹을 주어로 봤어요. 누군가가 부끄러움을 진짜 줄 것이다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풀었고 그 이전의 것은 이 혹을 상으로 풀었어요. 이 한과 연결시킨 거죠. 덕을 항상 갖지 않으면 늘 부끄러움이 따라오다는 뜻. 부끄러움이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죠. 또 다른 사람은 이 혹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때때로 기르는 거죠. 덕을 항상 지니지 않으면 때때로 부끄러움의 승을 이르다로 봤어요.
부끄러움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작구에서는 혹자하고 승자가 이제 결국 해석이 다 갈리는데 미묘한 차이가 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뜻은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남방 속담의 핵심은 이제 항이죠. 의미가 어떻든 간에 사람이 항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뒤에 그 주역의 항꾀 얘기도 괴사도 그렇지만 역시 이것도 항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인간이 항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사람이 덕을 늘 지니고 있지 않으면, 자기의 그 잠재력을 믿고 항상 그거를 잘 유지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벌어진 불행한 결과를 얘기한다고 이제 크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말을 공자가 말한 불점이 점치지 않을 뿐이다라는 말과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인가? 뭐 이제 해석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역과 관련지어서 항덕이 없는 사람은 점도 치는 대상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남방의 사람의 말과 약간 조화를 이루는 거지만, 사람이 마음의 그 항상된 마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점조차 안 된다는 거,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예기치의 편에 보면 이 동일한 발언이 보입니다. 이 똑같이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주석가들은 그걸 갖고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충 설명을 하고 그러는데, 그거보다 말이 약간 길거든요. 근데 예기의 치의편은 논어가 형성된 이후에 논어에 맞추어서 부연 설명됐을 거라는 혐의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상당히 설득력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증거로 쓰이기에는 너무 이렇게 손질이 가해진 증거로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미심쩍어 하는 거죠. 20세기 후반에 이제 그 고고학 성과가 나오면서 이 치의편의 요 문구가 나왔는데 이거랑 좀 달라요. 그래서 그 치의편의 정당성이 상당히 의심을 더 받게 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점, 이 주역의 점, 두 번째는 의료행위, 그리고 항이라고 하는 윤리적 덕성, 이 세 가지가 굉장히 범주가 어우러지기 힘들었는데 그걸 함께 병치해 놓았다는 게 이 해석의 난점을 가져왔다는 것, 그걸 아마 인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23장입니다.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환이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조화를 이루되 일률적이 동화하지 않으며 뭐라 그러죠? 일률적이다. 한 가지로 획일적이지 않으며, 소인은 획일적이 되되 남과 조화를 하지 못한다. 유명한 말이죠. 널리 인용되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한 말이지만 여기서 군자와 소인은 당연히 이 공자가 몇 번 보면 컨트라스트, 대조시켜서 이제 얘기하는 가치평가를 품 말이죠. 여기는 화하고 동하고의 차이를 얘기하는 게 이제 그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비슷하니까 이게 혼동될 수 있을 가능성 때문에 같이 갖다 놓은 거죠. 이 주석가들은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군자는 심화라는 거죠. 이미 마음속에 조화로운 거를 늘 이렇게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소견이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소인은 기호,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다 똑같아요. 근데 이익을 다투기, 이놈의 이익 때문에, 이익을 다투기 때문에 늘 불화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군자의 화는 의로움에서 생기고 소인의 그 불화는 이로움에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윤리와 그 이속, 요것의 대조에서 군자와 소인이 갈라지고 그에 따라 화와 불화의 문제가 생긴다고 이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주석가들의 행동인 것 같아요. 공자 이전에 그 제나라 유명한 안자가 있잖아요. 안자가 이 화와 동에 대해서, 특히 화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어요.
요리의 비유를 내서 설명을 하죠. 원래 화라는 말에 이게 벼화변이 있듯이 이게 발효시킨 조미료예요. 음식을 만들 때 이 조미료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양념으로 맛을 낸다는 것에 착상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군신 관계는, 임금과 신하의 관계는 화라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음식이 나오려면 갖가지 조미료로 맛을 맞추어야, 그것도 화죠. 맛을 맞추어야 하듯이 임금의 의견이나 생각에 신하가 무조건 동조하지 말고 가감하고 조절해서 협력해야지만 정치도 잘 운영이 되고 행정도 잘 돌아갈 것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안자의 말을 보면 이거는 공자 시대 때 널리 통용되는 말이었고 사람들이 다 알려졌던, 화와 동은 알려졌던 개념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안자가 상당히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했는데 주자는 안자의 말이 상당히 비판적이었죠. 그러니까 이 공자가 말한 것은 군자와 소인의 어떤 에센스, 실질적인 그 핵심을 얘기해서 통용될 수 있는 원칙으로 얘기를 한 건데 안자는 그거를 행정인이 정치와 같은 이 일반적인 어떤 한 부분의 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해가 얕다라고 얘기를 주자는 합니다. 꼭 그런 것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안자의 말을 염두에 두면 화이부동과 동의불화가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하다는 것은 언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4장입니다. 자공이 문활 향인개 호지인된 하여하니 있고 자왈 미가 아니라 향인개 오지인된 하여하니 있고 자왈 미가 아니 불여 향인지 선자 호지하고 기불선자 오진이라. 자공이 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면 어떻습니까? 아직 아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미워하면 어떻습니까? 아직 아니다. 마을 사람 가운데 착한 사람들이 좋아하고 착하지 않은 사람들이 미워하느니만 못하다. 요즘 대상이 안 나와 있죠. 대상이 안 나와. 호지할 때 지나마 그 마을 사람들이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 대답은 아직은 선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선인과 악인의 문제인데 대답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전반적으로 보면 공자의 대답은 이렇죠.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고 나쁜 사람이 미워해야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 이 선인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는 대중의 판단에 대한 유보가 뚜렷합니다. 공자는 이거 호에 대한 판단은 그 2인, 우리 앞에서 2인 편에 보면 한참 앞인데 2인 편에 보면 유인자라야 오직 인한 사람만이 능 호인하고 능 오인이라고 그랬어요. 인한 사람만이 사람을 좋아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진짜 선인은 자기를 선하다 판단하고 선인이 자기를 선하다 판단하고 악인이 자기를 미워할 때 그 사람의 선이 명확히 드러난다는 거죠.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얼마나 멍청한 욕망인지가 여기서 뚜렷합니다. 누구에나 다 사랑받을 수가 없어요. 절대. 누구에나 다 미움받을 수도 없습니다. 어리석임을 보여주는 것인데 여기서 특히 공자가 물어본 거, 얘기한 건 부러운 사람도 그렇고 향인이에요. 향인. 고을 사람들.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라는 거 하는 것은 그 어떤 사람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친소 관계는 있지만 다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자는 여기서 관계 설정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선인과 악인을 들어서.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아는 사람 사이에서도 선인과 악인이 있고 그 사람들이 평가할 때 그 평가가 제대로 된 것이지 이게 조작된 여론이라 그럴까? 이것의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 경계의 눈초리를 두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아마 염두에 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117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